이번에 자, 까먹으시네. 확률의 그쵸, 곱셈정인데요. 여기서 총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부 확률. 두 번째, 독립시행이랑 세 번째, 독립시행이고 인데요. 얘네가 결이 좀 달라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체 사건분의 해당 사건 경우의 수로 나타냈으면 지금은 표본 공간 분의 근원 사건 이거 얘가 S였죠.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뭐 했을 때 요 앞부분이 표본 공간이 있거든요. 앞으로 조건부 확률은 얘가 표본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S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표본 공간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분자가 되는 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건 헷갈려요. 잘 외워두셔야 돼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나타내고 구할 때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이 S에서 A로 축소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가지고 이 장난을 어떻게 치냐? 얘랑 얘를 두고 얘를 구하라고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셈 정리예요. 조건부 확률과 확률을 곱해서 교집합을 구한다.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왜? 이거 자체가요. 이거기 때문에 곱해져서 똑같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조건부 확률 요 곱하기 요거거나 또는 조건부 확률 요 곱하기 요걸로도 구할 수 있다. 해서 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PA가요 0.4, PB가요 0.5, PA 교집합 B가 0.8이래요. 자, 요 세 개를 주고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P A 교집합 바 B 읽을 땐 이렇게 읽으세요. P B 바 A 그 다음에 더하기 P A 바 B 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일단 이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처음 배우는 거랑 형태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주의할 거 얘가 분모로 가는 겁니다. 플러스 P, B 여집합 이렇게 구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 두 개 더하면 0.9인데 합집합이 0.8이래요. 그렇다면 P에 A 교집합 B는 얼마겠어요? 0.1. 그렇죠. 그러면 계산합시다. P, B, B의 확률 0.5분의 자, B에서 A를 A와 겹친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를 빼니까 0.4 더하기 B가 아닌 거 똑같이 0.5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B와 겹친 부분을 뺀 거니까 0.3 따라서 0.5분의 0.7 해서 5분의 7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이 계산 정도는 나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요 형태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형태를 요 형태로 바꾸셔서 집합 문제 풀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해당되는 거.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뭐까지 그리시는 게 좋냐? 요거까지 그리신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치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말 문제가 나왔죠. 지난번에 7장 연습 문제를 보고 책영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그 말을 이제 여기 해석하시면 돼요. 양찬란하게 말하려고.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대요. 왜 이렇게 길어 가만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 두 눈의 합이 6 또는 8일 확률. 자 그러면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A라고 보면요. 일단 PA부터 봅시다. 자 전체가 36이에요. 자 짝수가 안 나올 경우가 언제죠? 홀수죠. 그럼 몇 가지겠어요? 9가지. 그래서 얘가 4분의 3이 돼요. 그 다음에 6, 8일 확률. 자 합이 6인 것부터 찾아볼게요. 1, 5, 2, 4, 3, 3, 4, 2, 5, 1. 그 다음 8일 거 2, 6, 3, 5, 4, 4, 5, 3, 6이에요. 자 이 중에 홀인 거 뺍시다.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남죠. 그러면 36분의 27분의 이게 전체 사건 PA고요. 얘가 B라고 합시다. 36분의 얼마겠어요? 5개. 그래서 27분의 5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표본 공간이 즉 분모가 뭔지를 파악할 때 뭐뭐일 때 요 앞에 있는 사건이 표본 공간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것과 얘와의 교집합이 분자가 된다. 결국 전체 사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당 경우의 수만 구하신 다음에 확률로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전체 사건까지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나왔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거냐. 자, A에서 생산되는 거 B 생산의 비율이 3대 4고요. 불량률이요. A는 2%, B는 3%래요. 자,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불량품이 B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올 경우를 봐야겠죠. 자, 생산비가 3이래요. 그럼 3K라고 보고 불량률이 2%래요. 100분의 2만큼 나오겠죠. 따라서 100분의 6K가 A에서 생산된 불량품이에요. 그다음 B는 4K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 100분의 12K죠. 그럼 전체 불량품이 나왔을 때인 사건 A는 두 개를 더하면 100분의 18K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 이거의 확률이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비생산자는 이렇게 갑시다. 그럼 전체가 PA가 이제 풀만큼 전체가 P, B와 A는 100분의 18K 중에 그럼 이 18K 중에 B에서 생산된 게 얼마큼 있어요? 100분의 12K.
2분의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 정도인데 요거를 조금 어렵게 되면 어떻게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 잠깐만 발생 실수까지 나오네. 여기 조금 복잡하게 나오네. 순서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저번이 한 소리냐? 발생 순서에 따른 촉구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뒤에 B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게요. 그러면 언제는 문제가 안 되냐면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미 사건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미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 구할 때예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A,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자 그럼 뭔 소리냐? 얘는 예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주머니 A에서요.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3개가 있대요. 주머니 B에서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4개가 있대요. 이때 뽑을 주머니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을 뽑으면 돼요. 이때 뽑은 공의 색이 같을 때 그 공이 A에서 뽑혔을 확률을 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요때죠. 자, 뽑은 주머니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을 뽑는 건데, 이 뽑힌 공의 색이 같을 때 그 주머니, 그 공이 A에서 뽑혔을 때 경우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자, 총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두 공이 빨간색으로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얘를 A에서 뽑았을 수도 있고 B에서 뽑았을 수도 있어요. 두 공이 파란색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A에서 뽑았을 수도 있고 B에서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전체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요 경우 정리를 해드리면 A에서 뽑고 B가 일어나는 경우 플러스 A가 안 일어나는 경우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 플러스해서 요만큼을 분자로 올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은 뭐냐? 이 사건으로 보면 A에서 빨간 공, A에서 파란 공 뽑을 때와 B에서 빨간 공 2개, B에서 파란 공 2개 뽑을 때를 2개를 더한 다음에 A에서 빨간 공 2개 뽑을 때와 A에서 파란 공 2개 뽑을 때를 분자로 올려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순서를 표본 공간부터면은 상관이 없고 표본 공간이 앞에 있게 되면 표본 공간이 뒤에서 일어나면 그때는 전부 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신 다음에 그 해당 사건을 분자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에서 빨간 공 2개 뽑히는 경우, 자 A에서 2개 뽑는 경우가 5C2분의 2C2 플러스 3C2예요. 자, B는 7개 중에 2개 뽑을 건데요.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5C니까 10분의 1 플러스 4 10분의 4 5 플러스 7C2니까 21 플러스 3 플러스 4 4 분의 요 경우 10분의 4를 올려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은 이 경우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따른 조건과 확률에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시고 뭐가 조건부에 걸렸는지를 순서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를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계산이 더러워요. 그래서 계산을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실수 안 하게. 또는 얘가 뭐 어떻게 또 나오냐면 제일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남자 여자 비율이요. 2대 3. 그리고 전체의 70%가 K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대요.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요. 그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남자일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대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학생이 여자일 확률. 뭔 말인지 골치 아프죠? 다시 정리하면 전체 학생의 남녀비가 2대 3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70%는 K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임의로 한 명 뽑았을 때 그 한 명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자일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다시 임의로 한 명 뽑았을 때 걔가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근데 그때 여자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얘는 표를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기준이 지금 뭐냐? 자격증이 있고 없고랑 남자 여자 해가지고 두 개의 기준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 70%래요. 0.7 또는 그냥 70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 애들은 몇이겠어요? 전체가 100이니까 30이겠죠. 그 다음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자가 5분의 1이래. 그럼 100의 5분의 1이면 몇이겠어요? 20이겠죠. 그럼 여자가 자격증 갖고 있는 명수는 50이 돼요. 그러면 자 2대 3이면 100을 2대 3으로 비례배분하면 40과 60이 되겠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남자는 몇 명이겠어요? 20명이겠죠. 자격증이 없는 여자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조건부로 갑시다. 자격증이 없을 때예요. 그게 여자의 확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주시면 돼요. 이 표 그리는 게 지금가 너가 봤던 긴 문제들이야. 그래서 표를 열심히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지만 그거는 연습 문제니까 나중에 해보시고. 자, 숙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7번까지 아니죠? 어느 거요? 아휴, 당연하죠. 거기까지죠. 연습 문제 6-9번까지. 그 다음에 7장은 116번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프린트를 가지러 갔다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왜요? 정민쌤이 프린트를 하나 뽑아 놓으셨는데 확률과 통계, 페르마 테스트. 왜일까요? 그래서 난 안 물어보려고. 시험지를 만드셨나요? 안 물어보려고. 우리 반은 우리밖에 알아서 합시다. 그래서